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의 디지털 비즈니스학과 황민정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용은요, 이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상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온라인에 뭔가 노출이 되어야 되고 온라인에서 고객들을 만나는 어떤 채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라고 부르는 쇼핑몰, 그 시장의 지금 최신의 트렌드는 어디와 있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만약에 온라인을 시작한다고 하면, 온라인 판로, 채널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오프라인의 상품을 그냥 올려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경쟁력 있게 기획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이 시간에 좀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 속에서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성공 사례들을 좀 알아두시면, 알겠다. 저런 분들을 만났으니 나는 또 내 거는 이렇게 좀 기획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커머스 트렌드와 성공 사례의 이제 목차는요, 이제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만나왔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고 싶은 성공 사례들이에요. 이 성공 사례를 제가 약간 컨셉을 구분해 본다면, 어떤 타겟과 제품과 서비스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머스 트렌드에서는 4가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해서 컨셉을 가지고 왔는데요. 2장에 대한 설명들이 좀 깁니다. 근데 그냥 일단은 자료보다는 제가 설명으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첫 번째는 큐레이션 커머스입니다. 큐레이션 커머스. 여러분, 큐레이터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전문가가 뭔가 이렇게 셀렉트한다, 선별을 한다라는 의미의 큐레이터라는 용어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겁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은 이미 온라인 판매자인 분들이 선택한 것들이에요. 사실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한 10년은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2002년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온라인 쇼핑몰 창업과 관련된 책을 출간을 했거든요. 그게 2002년도라서 그때서부터 벌써 한 20여 년이 벌써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뵙고, 물론 창업자분들도 많이 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운영도 꽤 오랜 기간을 했었죠. 근데 제가 처음에 판매한 쇼핑몰에서 아이템은 주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얼리를 제가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도 있는 주얼리, 없는 주얼리 다 긁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들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소비자 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의 제품을 제가 셀렉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큐레이션 커머스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커머스 시장에서는 그냥 있는 상품 그대로 올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창업자가 판매자가 전문가가 돼서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한 번 더 걸러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커머스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일단 가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선별했기 때문에 날 믿고 사세요 라는 컨셉으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뒤에 사례에서도 아마 얘기 나올 텐데, 여러분들 마켓컬리라는 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켓컬리. TV에서 이제 광고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 마켓컬리가 사실 식품 분야에서는 가장 핫하게 많이 떠오른 성공한 회사인데, 여기 상품준비위원회라는 걸 둔대요. 그러니까 여러 전체 상품군에서 이제 마켓컬리 안에 입점해야 될 상품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또 위원회라고 하는 작은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약간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햄이면 햄,
뭐 야채면 야채, 뭐 어떤 거, 고기면 고기 이런 것들을 어느 브랜드를 할 건지 가격과 품질과 뭐 기업의 신뢰도 이런 것들을 보고 큐레이션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마켓컬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마켓컬리가 뽑았고 판매하는 제품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쇼핑몰을 하시든 어떤 채널에서 여러분의 상품을 파실 때는 나이기 때문에 믿어달라. 이런 컨셉으로 큐레이션 커머스답게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을 한국말로 바꾸면 정기 구독, 정기 배송 이런 이미지가 돼요. 그래서 요즘 참 이거에 대한 기사들이나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정기 구독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러니까 한 번 사고 땡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매월 그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이 플랫폼을, 그러니까 틀을 만들게 되면 이걸 만든 회사는 꾸준히 고객과 함께 성장하면서 커나갈 수가 있는 안정된 매출액을 확보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번 결제하는 게 아니라 1년치를 계속해서 살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데도 이제 실제적으로 물건을 파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매월 4,900원씩 내거든요. 그 멤버십에 들어가면 매월 4,900원씩을 하게 되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채널들의 정보를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고 네이버 쇼핑에서 주문을 했을 때 적립금을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한 달에 4,900원 정도는 매번 썼을 때 나한테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쿠팡에서는 쿠팡 와우라는 게 있어서 월 2,900원만 내면은 모든 와우의 상품들을 무료 배송해 준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닌 데들도 구독 경제를 만들어내요. 계속 멤버십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 고객이 떠나질 못해요. 거기 계속 쓰게 해요. 근데 소상공인 분들이 만약에 쇼핑몰을 하시더라도 이 비즈니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도서 추천 서비스 플라이북, 화장품 배달 서비스, 먼슬리 코스메틱, 샐러드 배달 서비스, 포켓 샐러드 이렇게 그냥 넣어놨는데요. 이 플라이북이라는 데도 이제 입력을 해서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이게 도서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서 추천이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지금 나의 그 마음 상태에 맞춰서 이런 책이 좋겠다라는 걸 이렇게 뽑아내는 취향 분석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래야지만 추천이라는 게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맞춤 추천을 한번 받는다 이게 아니라 3개월 이렇게 결제를 할 수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그 정기 구독 서비스 이용하면 매달 정해진 날에 책을 한 권씩 배달을 해줘요. 근데 그 책들이 딱 제 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이 화장품 배달 먼슬리 코스메틱은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곳인데 천연 화장품도 사실은 이게 정말로 천연으로 쓰려면 한 달 정도 딱 그 양만 쓰는 게 가장 깨끗한 상태의 천연 화장품인가 봐요. 이게 천연 화장품도 1년, 2년, 3년 이렇게 쓰면 거긴 분명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슬리라는 게 한 달이니까 내가 원하는 피부에 맞춰서 나의 개인 화장품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매달 정기 배송을 해서 항상 정말 필요한 천연 화장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쇼핑몰이에요. 네, 이런 것도 요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유행되고 있는 트렌드상의 서비스들은 약간 개인화되고 맞춤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구독으로 이걸 풀어내고 있는 거죠. 일전에 한번 와이셔츠 전문적으로 해주는데도 봤었는데 스트라이프스라는 곳을 봤었는데 맞춤형 정장하는 회사들이 그 매장들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여기도
코디네이터가 그 고객한테 찾아가고 고객의 신체 사이즈를 다 적어가지고 또 스타일 같은 것도 이제 셔츠에 대한 여기를 셔츠 차이나 카라로 할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커브스는 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개인이 좋아하는 취향을 다 기록해가지고 맞춤형 디자인을 해서 난 핏되는 게 좋아요. 저는 좀 널널한 게 좋아요.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낸 다음에 그 기록에 맞춰서 맞춤 와이셔츠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오프라인 집으로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스트라입스라는 곳인데 이거 적어둘까 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도 있어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것도 약간 큐레이션 됐다고 보여지는 그런 서비스 모델인데 확실히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서비스와는 조금 차별화된 포인트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맞춤으로 돼서 딱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받는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일단은. 근데 그걸 매월 구독으로 풀어냈다면 정기적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상품화 시켰다면 그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포켓 샐러드라고 하는 곳은 샐러드 배달해주는 곳인데 여기도 맞춤 정기 배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1주, 2주 샐러드가 배송이 되는 거죠. 그것도 주기적으로. 이런 고객이 많아질수록 이 회사는 행복하죠. 딱 고정 수요가 있어서 매출의 확보를 하니까. 제가 쇼핑몰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이 고정 수요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매출액을 이렇게 출렁이지 않게 유지한다는 게 중요했었는데 이 정기 구독이라는 서비스가 그걸 구현을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머스라는 것이 있는데 크리머스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커머스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가 이제 컨텐츠를 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품 판매하는 컨텐츠를. 근데 상품만 올고지 소개하는 컨텐츠라기보다는 이 상품을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 설정을 해서 이 상황을 컨텐츠로 만들고 그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나도 필요했는데 살까 하면서 그 제품을 사고자 하는 소비 욕구를 컨텐츠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이다.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컨텐츠와 커머스는 다른 영역인데 커머스를 팔면서 컨텐츠를 입힌 거. 컨텐츠 커머스, 또 그걸 크리에이티브한 커머스라 그래서 크리머스란 용어가 있어요. 이걸 주창하는 회사들이 IBL과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IBL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 여기 한 4개인가 대표적인 게 있었고요.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정말 많더라고요.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되게 유명해진 회사인데요. 그 대표님이 그 이건희 회장님 옆집을 사셨다나? 뭐 이래가지고 신문기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젊은 대표가 쇼핑몰 그룹을 하나 갖고 있는 건데 이건희 회장이 옆집을 샀으니 아마 이슈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의 기사들도 여러분이 블랭크 코퍼레이션 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SNS상으로 마약베개라든지 퓨어썸 샤워기 이런 제품들을 히트시켰던 회사가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사이트를 가보면 어쨌든 여기는 제품을 그냥 이렇게 소개했다기보다도 이 제품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SNS상으로 먼저 뿌려서 SNS상에서 보고 사람들이 그 물건을 찾아서 주문하는 그런 베이스의 쇼핑몰을 운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줬다는 거고요. 라이브 커머스도 요즘 핫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TV 홈쇼핑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네이버 같은 거 보시다 보면 그 라이브 커머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라이브 커머스가 핫하니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TV 홈쇼핑은 그 GS다, CJ다, 롯데다 이런 데를 이렇게 쉐어하는 수수료가 너무 커가지고 40%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업체 이런 분들이 쉽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없었는데 TV 홈쇼핑에서는 이게 모바일로 들어가서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는 비용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라이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일반 큰 플랫폼에서 다 하고 있고 이 그립이라는 데에서는 정말 누구나 다
회원 가입해서 판매자 가입하고 내 상품 등록하고 라이브를 키면 그냥 방송을 할 수 있고 그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런 게 시장이 된 거죠.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되게 중요한 것은 이게 인터넷 쇼핑몰은요. 아무래도 이 인터넷상의 이 채널은 비대면이거든요. 간접적으로 보여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사이트 사진과 설명이 있고 그냥 소비자가 혼자 들어와서 그냥 괜찮네,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주문하시는 건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야말로 판매자는 얼굴을 보이고 상품 들고 설명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실시간 톡으로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쇼핑몰은 확실히 라이브 커머스로 가겠구나. 이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1시간에 이렇게 특가로 또 많이 방송을 해서 효과도 뭐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도 커요. 항상 세일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커머스로 복숭아 같은 거 사 먹었죠. 만족도 높았습니다. 이렇게 구독 경제, 그다음에 컨텐츠 위주의 커머스 시장,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이런 화두들의 어떤 주 핵심이 온라인 커머스 트렌드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은 뒤에서 계속 볼게요.